자꾸 논의를 그 시진핑 욕해봐라고 한다든가 저거 가지고 와서 쓰면 되지 뭐하러 네.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그런 큰 AI를 만들어야 돼.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는 거야. 우리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자원과 우리의 개발자 수준으로 못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없는 것은 생태계가 없고 창업 정신, 벤처 정신이 없어졌고 사회 전체, 국가의 전략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모든 직업의 60% 이상이 AI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걸 못 느끼고 있거나 게을러서 안 보려고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AI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뺏긴 다음이 될 거예요. 딥시크 논쟁. 네. 이게 뭐죠? 저가 모방품이냐, 혁신적인 추격 모델이냐. 이 논쟁은 이제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요. 이 딥시크가 가져올 뭐 시장 변화, 그 시장 변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 뭐 오늘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우리는 뭐 딥시크나 뭐 오픈 AI 이런 건 없어도 이분이 있죠. 저 AI 강의에 저자하시면서 참 사람의 인간 기준으로 인사이트를 담아서 AI를 설명해 주시는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두의 질문 Q의 박태웅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네, 요즘 모두의 질문 Q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딥시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도 늘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가니까 한 예.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이 딥시크라는 게 이 녀석이 개천에서 용 난 거냐? 용은 뭐 이 정도 논쟁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무기는 아닌 거죠? 용입니다. 용은 분명한 거죠. 분명히 용이에요. 네. 예. 네.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좀 과장된 면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하나하나 네. 어떤 면에서 용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그 철학적 배경이 되게 훌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거뒀고요. 네. 그 추론 모델에서 오픈 소스로 치고 나간 게 대단히 탁월한 한 수였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어제 100분 토론 나갔었는데 봤습니다. 딥시크 네, 얘기를 나갔었는데 그때 같이 나가셨던 교수님이 이제 딥시크 얘기만 해도 귀에 피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귀에서 피가 난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네. 얘기를 해보자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최대한 여기 배경으로 있는 기술이 뭔지를 하나씩 네. 정말 일반인도로 알아들을 만하게 네. 설명을 해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전설의 개발자 량원평이 네. 그 작년 7월에 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딥시크의 정체를 아주 좋게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세계 AI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R1이 있고 예. V3인가요? 네네.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아요.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먼저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설명을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우리가 챗 GPT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이름을 보면 이게 기술을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G는 generative,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네. P가 핵심인데 pre-trained, 사전 학습한. 네. 사전 학습한 이게 뭐 5조 개의 토큰이 이제 단어. 예, 이게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 소, 말닭을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네. 개는 1, 네. 소는 뭐 2, 말은 3, 닭은 4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컴퓨터가 받죠. 네. 그래서 단어를 토큰으로 바꾼 게 숫자로 바꾼 게 토큰이에요. 네. 근데 단어가 1대1로 숫자로 매치되지 않아요. 가령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개 맛있다. 이러면 개를 따로 뗍니다. 왜냐하면 접두사인데 너무 많이 쓰이니까 네. 접두사에 이를 붙이고 맛있다에 이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토큰 수가 단어 수보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14조 개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기본 지식들도 다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가 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수학에 관한 모델, 네. 언어에 관한 모델, 물리에 관한 모델 이런 걸 갖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잠재된 패턴들을 다 찾아내는 애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얘가 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서들을 다 읽고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어지간히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훈련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말로? 그렇죠. 네. 우리말로는 훈련시킨다. 네, 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학습을 마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 네. 얘를 가지고 이제 너 뭐든지 해볼 수 있다. 네. 그게 챗GPT고 그게 딥시크의 V3예요. 그런데 V3는 GPT-4급의 성능을 낸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GPT-4o도 있고 그 4o가 나온 지가 몇 달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그 앞에 걸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나 4랑 맞먹는 성능을 내놨다는 얘기는 7개월에서 10개월 뒤졌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AI나 그 회사에서 엔트로픽 같은 회사의 CEO들이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링은 하지만 미국보다 7, 10개월 뒤져 있다. 그 말이 이렇게 그 말이군요.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얘한테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르쳐요. 네. 학습을 시켜요. 어허. 그래서 얘가 추론을 하는데 특히 수학, 컴퓨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특히 잘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하고 프로그래밍은 닫힌 세계잖아요. 그 안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르치면 추론을 아주 잘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 R1을 추론 모델을 네. 그러니까 V3에서 예. 추론까지 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R1이 R1이 되고 네. 얘를 오픈 소스로 풀어버린 거예요. 네. 쓰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게 O1이라는 게 오픈 AI, 챗GPT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오픈 AI잖아요. 네, 네. 오픈 AI에서 O1을 내놓고 어때 추론 잘하지? 라고 하면서 얘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걸 어떻게 하면 따라잡나 뭐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추론을 하는데 추론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학 문제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 수학 선생님이 왜 칠판을 2번, 3번 썼다 지웠다 하면서 식을 길게 해서 풀잖아요. 영화 보면요. 예, 영화 네.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게 추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얘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가 10개, 배가 2개가 있었거든. 어제 내 친구가 와서 사과 3개와 배 1개를 먹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사과 5개와 배 2개를 더 샀거든. 지금 나한테 몇 개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앞에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친구 와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사과에서 몇 개를 빼고 배에서 몇 개를 빼는데 또 아침에 샀으니까 이걸 보태니까 결국 끝은 이거겠구나. 이게 이제 추론 과정이거든요. 네. 타닥 하잖아요. 요걸 이렇게 옆에 원래 추론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답이 뭐예요? 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걸 안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여주면 베낄까 봐. 그런데 딥시크에서 내놓은 R1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되던데도 공개하고 네. 학습 방법도 공개하고 네. 요 질문하면 답을 할 때 얘가 어떻게 추론하는지도 공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따라하기가 너무 좋게 된 거예요. 그게 네. 되게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발표하고 사흘 만에 그 베낀 그 따라해본 모델이 400개가 넘게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훨씬 많겠네요. 지금 훨씬 많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도 그거 다운받아서 자기 클라우드에 올려 서비스하고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올려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그 퍼플렉시티라고 왜 AI하고 검색을 결합한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도 R1 엔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네. 이렇게 메이저 서비스 4군데서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업의 특색에 맞춰서 그냥 R1은 오픈 소스니까 예. 다 가져가라. 네. 코드가 공개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갖고 와서 갖고 내가 와서. 무슨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 내가 거대한 병원 산업이다, 뭐 제약사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그러면 튜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의 기술력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오픈한 그거 거죠. 아니에요? 오픈한 거죠. 근데 그러면 양원평은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양원평의 뛰어난 점이 나오는데요. 네. 90년대, 2000년대 뭐 MS가 크고 할 때 그 캘리포니아 중심의 그 미국의 자유로운 청년들이 그 기술 뜨거운- 개발할 때 예, 그런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제가 느낀 게. 왜 당신은 오픈 소스를 택했냐? 네, 네. 그러면 경쟁자들이 금방 따라할 거 아니냐?
그 만든 것 중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Multi-Head Latent Attention이라는 MLA라는 기술인데 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그렇게 다 공개해버리면 다 복제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괴적인 기술 앞에서 closed source,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아닌 비공개 소스로 형성한 성과는 오래 가지 못한다. 설령 오픈 AI가 closed source라고 해도 타인의 추월을 막지 못한다. 우리는 가치를 우리의 인력들에 축적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그 기술의 성과와 그 기술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남잖아요. 네. 연구 성과 사람 몸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들이 성장하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는 조직과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술과 철학이 그렇게 예. 앞서가는데 그리고 오픈 소스로 논문을 발간한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건 없겠지. 이건 사실은 문화 행위에 가까워. 별도의 명예라고 볼 수 있지만 한 기업이 이렇게 했을 때 문화적인 흡인력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문화적인 흡입력을 예.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미국과 같은 기술적 생태계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지금 강대한 기술 생태계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엄청난 기술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게 된 것을 오픈소스로 공유할 거라는 거죠. 미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는 중국의 AI 생태계를 이 네. 기술을 가져가서 우리도 네. 진영을 만들자 네네. 이렇게 읽힙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문화 생태계로서 미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나스닥의 있어요. 상장 계획 이런 건 상장 계획 없어. 얘들이 돈 기존의 엄청 문법하고 정말 많아요. 달라요. 돈 엄청 많아요. 네. 그 퀀트 투자라고 해서 계량적이고 뭐 AI를 쓰고 네, 해가지고 네, 네. 기술 투자를 하는 네. 회사인데 운용 자산이 1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10원도 안 네. 받고 갖고 있는 GPU가 A100 이상 GPU만 5만 장 넘어요. 대략 구축 A100만. 네, A100 네. 이상. 네. A100, H100 원래 이건 H800인가 H800, 뭐 싸구려로 만들었다고. H20.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네. 미국이 H100은 금수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갖고 있어도 말을 못 해요. A100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말 못 하죠. 아.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말을 못 하는 거. 그리고 네. 통계가 잡힐 때 어떻게 잡히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네. H100을 10만 장 갖고 있다고 공식으로 통계 잡혀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10만 장. 예, 말레이시아, 하나에 싱가포르, A100이 하나에 3천만 원, 4천만 원. 네, 하지 네, 네. 않아요? 10만 장. H100은 훨씬 더 비싸죠. 10만 장. 10만 장 갖고 있어요. 그게 공식 네. 통계로 그렇게 잡혀요.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 뭐 이렇게 통해서 네.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저가 그 H800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건 좀 뻥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기반으로 좋은 비싼 AI 반도체 많이 갖고 있다. 일단 H800이 네. H100보다 싼 거지 저가는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이 좀 쌌네요. 네. 그래서 기술 얘기를 조금 드리면 네. 왜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진영에서 이 엔지니어링이 극찬을 하냐? 네.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H800이라는 GPU가 H100하고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예 다르게 만들면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겠죠. 그냥 네. H100을 모든 면에서 조금씩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게 H8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막아놨냐면 메모리 사이즈를 좀 줄인다, 컴퓨팅 속도를 낮춘다. 그 결정적으로 GPU를 한 장만 쓸 수는 없어요. 학습 데이터가 이만큼 크면 GPU를 여러 장 병렬로 붙여가지고 네. 동시에 데이터를 확 넣었다가 동시에 확 뺐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NVLink라고 GPU 그 엔비디아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GPU 연결했을 때 네. GPU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무지하게 빠르게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마치 한 대인 것처럼 쓸 수 있게 네. 최대한 지연 없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옆으로 붙이느냐 위로 올리느냐 뭐 예, 이게 예.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H800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속도를 훅 낮춘 거예요. 4분의 1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낮춰버린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영리하게 이걸 넘어가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한 번도 안 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압축을 해서 네. 보내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를 이렇게 쫙 분산을 시켜놓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압축을 한 다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풀게 한다거나. 네. 왜냐하면 여기 병목이 있으니까. 네. 여기 컴퓨팅 파워는 괜찮잖아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속도를 예, 높인다. 예. 그렇게 해서 전송의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이게 H800인지 H100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을 높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어떻게 표현하죠? 0.235를 이진법을 어떻게 쓰죠?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컴퓨터가 알아먹게 표기하는 거를 부동소수점이라 그래요.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산을 어쨌든 이진법으로 할 수 있게 컴퓨터가 알아먹게 표기한 거를 부동소수점이라고 불러요. 이 소수점이 떠댕긴다고 해서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32비트로 표현하면 FP, 플로팅 포인트 32라고 적고 64비트로 그러니까 네. 숫자가 길수록 정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수출을 하면서 FP32, 32비트로 정밀하게 계산할 때하고 FP64로 정밀하게 계산할 때는 제한을 걸어놨어요. 네, 네. 근데 FP8, 8비트 연산은 제한을 안 걸어놨어요. 그래서 딥시크 이 친구들이 네. 기본 연산을 8비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H800이 H100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를테면 반올림한 거잖아요. 네. 32자리 소수점을 계산하는 거를 8비트, 8자리로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정밀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4번에 한 번 정도 다시 32비트 풀어가지고 검산을 해서 맞냐, 비슷하냐고 보고 네. 또 이렇게 하고 해서 그걸 써가지고 네. H800을 또 H100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생각나요. 미국이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 심지어 우리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우리 하이닉스 공장의 첨단 설비조차도 뭐 허락받고 설치해야 하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 매기 이론처럼 량운평 그 매기 이야기 나오던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랄까 막아놓고 못 쓰게 하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방식을 찾아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력이 계속 올라와 버리거든요. 예. 중국 애들이. 네, 맞아요. 똑같은 케이스네요. 똑같은 케이스고요. 네. 거기다가 여기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게 저것도 있어요. 두 개만 더 할게요. 네, 네. 기술이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이게 알고 있으면 네.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저희가 뭐 다 이해는 못해도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GPT의 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네. 트랜스포머는 어떤 모델인가 하면 질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 몇 쪽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질문에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를 하나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걸 입력으로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생성하고 또 이 두 개를 입력해 놓고 세 번째 단어를 생성,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요.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MTP라는 기술과 MLA라는 기술을 쓰는데 MTP는 뭐냐면 멀티 토큰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를 3개씩 생성을 해요. 한 번에. 네. 한 단어 안 하고. 딥시크에서 자기들이 만든 기술인 거예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게 영리하게 잘 쓴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주 알려져 있던 기술이고 아마 네. 미국에서 하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쓴 건 이 친구들이 처음이죠. 네. MLA는 네. 이게 이제 Multi-Head Latent Attention이라는 건데 원래 아까 그 몇 쪽의 토큰을 가지고 단어 간의 관계를 다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를테면 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회사에 가서 회의를 했어.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텐션 모델은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서 높은 점수를 매겨요. 여기서 보면 나, 회사 커피. 회의. 네. 커피 중요하지 않죠. 네, 네, 네. 결국 회사 가서 회의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낮은 점수를 주고 가령 1점 같은 걸 주고 네. 회사하고 회의는 5점을 주고 하는 식으로 이 단어에서 이 맥락에서 뭐가 중요한 단어다를 캐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Multi-Head Latent Attention, 이 MLA는 이걸 확 줄여버리기로 한 거예요. 나 회사 커피만 저장을 해요. 점수 매겨가지고. 나머지 저장 안 해.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양이 줄 뿐 아니라 네. 넣고 뺄 때도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또 엄청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20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 저런 걸 써서 네. 그리고 또 GRPO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룹 렐러티브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조금만 따라와 주세요. 네. 그 네.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 답을 내놔봐. 그래서 AI가 답을 내놓으면 석사급 이상의 뛰어난 인재가 네. 그 인건비 굉장히 비싸겠죠. 얘가 낸 답을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형편없는 대답이야 1점. 네. 아주 좋았어. 이런 답을 더 많이 내놔 5점. 5점. 네.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을 쓸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답을 그렇죠. 토해낼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 간에 점수를 형평을 갖고 매기냐. 어떤 답은 이 사람이 3점을 주는데 옆에 사람은 5점을 주네? 이러면 AI가 너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비싸고. 근데 이 GPR로는 뭐냐면 AI한테 너 이것에 대해서 4개의 답을 내봐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4개 주잖아요. 네. 이 중에는 얘가 제일 나아. 이게 제일 낫네 하고 상대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 평가는 사람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네. V3 같은 혹은 GPT-4o 같은 아주 고급 모델이 있으면 네. 얘가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자동화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또 엄청 적게 들고 속도도 엄청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평가할 수 있으면 순식간에 할 수 있잖아요. AI의 속도로 할 수 있잖아. 네. 그 GPR로를 써서 또 돈을 엄청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수많은 기술을 잘 채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혁신들이 많이 있었군요. 이건 엄청난 혁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영리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혁신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엄청 줄일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지만 네. 여기서 그 끝판을 봤구나. 뭐 한 20명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최적화를 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할 정도로 극찬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딥시크에 대해서 놀라는 건데 사실은 이 놀랄 때는 네. 대부분은 V3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R1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R1은 이제 GPR로 같은 건 R1에다 썼겠죠. 네. 그렇지만 R1은 놀랄 게 더 많아요. R1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요. 풀었다. 네. 네. 그게 너무 놀라운 점이에요. 그리고 추론 과정을 다 까버렸다. 네. 학습 과정을 다 까버렸다. 그래서 4월 만에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갖고 와서 학습 데이터 1000개를 만드는데요. 네. 1000개를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O1인가 써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서 그걸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 비용이 $50인가? 그랬더니 거의 R1에 맞먹는 성능이 나오더라. 이걸 발표한. 네. 거의 같다. 오픈 AI하고 뭐 저 딥시크가 거의 수준이 같다. 그 부분은. O1급, 네. R1급.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새로 만든 거니까 거의 R1, 딥시크에서 내놓은 R1하고 비슷한 급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전 말한 거죠. 오픈 AI 이야기 잠깐 하셨으니까 근데 오픈 AI도 처음에 머스크 참여하고 이럴 때는 공익적인 목표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예. 샘 알트맨과 량원평을 좀 비교하면 의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두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그 지금 보자면 샘 알트만은 그냥 그 고래가 돼 버려서요. 그냥 사업가가 됐다. 네.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상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비즈니스맨이 된 것 같다. 원래도 비즈니스맨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사실 뭐 너무너무 거대한 기업이죠. 예, 네. 예. 네. 그렇게 본다면 량원평은 정말 그 벤처 기업가 정신 네. 혹은 막 스타트업 새로 만들자 으쌰으쌰 해보자 차고에서 친구랑 몇 명이서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뭘 했다 하는 그 창업가의 원본 정신에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네. 와 대단히 멋진 사람이다. 오늘 그 저기 앞서 해주신 그 랑원평의 창업 그 인터뷰 중에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 주신 자료에 예. 가격이나 한 것도 네. 그냥 비용 줄이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너 피비린내 나는 대형 모델 가격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네. 네가 여기서 매기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우리는 우연히 매기가 결과적으로 됐을 뿐이다.
왜냐하면 유저를 뺏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차세대 모델을 탐색하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싸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값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값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서 생태계가 생길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있잖아요. 중국은 베끼고 유럽은 규제하고 미국은 혁신한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픈 소스하고 연결돼서 네네. 양원평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자꾸 이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국식 사업 모델 공공과 결합한 그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대중화 아까 말씀하신 생태계를 만들고 네. 이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량원평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건 우리가 했어야 될 말이다 라고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중에 보면 왜 당신은 돈을 안 벌고 네. 연구 탐색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혁신의 물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지난 수년 동안 중국 기업은 기술 혁신은 다른 사람이 하고 중국은 그걸 가져와서 응용함으로써 수익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지난 30년간의 IT 부문 속에서 중국은 대체로 진정한 기술 혁신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발전이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한다. 네. 무어의 법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집에서 18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 그 18개월마다 2배 된다. 그게 무어 법칙이니까. 집에서 18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 더 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0년간 돈 버는 것만 강조하고 혁신에 소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라고 중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선두주자로서 앞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잖아요. AI는 뭐 저희 많이 뒤져 있죠. 예, AI는 많이 뒤져 있고 따라가기 어렵고 네. 어떻게 우리가 저 몇 조씩 투자하면서 따라가겠니? 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청년들이 모인 회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따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속에서 지금 뭐랄까 사라져가고 있는 네. 도전 정신이라고 하나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나 벤처의 생태계라고 하나 그것에 대한 대단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생태계 이야기를 여쭤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뭐 엄청 고가의 첨단 저 GPU를 뭐 수십만 개, 수만 개를 붙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전력이 얼마가 소비가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빅테크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해서 누가 먼저 만들고 그걸 좀 자기식으로 개발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건너 중국에서 이런 모델을 내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AI의 대중화 또 가격을 낮추고 우리가 더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AI를 사용하는 그 현실적인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픈소스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조금 튜닝 잘해서 네. 보안 쪽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고 연구용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라서 서비스 그에 준하는 정도의 보안이나 안전 조처까지 돼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위험한 화학 무기 제조법을 갑자기 토해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그런 규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에어의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해서 득본 것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가져와서 쓸 때는 그런 걸 보완해 줘야 됩니다. 네. 특히 상업적으로 쓸 때는 그런 거 보안과 안정, 위험 이런 거 다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추론 모델을 갖고 와서 쓸 수 있게 됐다. 그거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두 번째로는 네네네. 레시피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네. 나도 따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가져올 필요도 없이 나도 내 거 만들 수 있다. 이 두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하나의 본물이 터졌다. 네, 기술의 개발과 네. 챗 GPT는 보면 요즘 웬만한 젊은 친구들 보면 뭐 다 휴대폰으로도 이용하고 네네네. 노트북에다 깔려가지고 네. 툭 하면 찾아보고 그래픽 연결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과 그것이 시장에 도입돼서 팔리는 것은 예. 다른데 팔릴 수도 있겠느냐? 누구 다 이 딥시크나 여기서 파생된 상품들을 쓸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뭘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런 기술력들이 다 있지만 팔리는 건 뭐 샤오미나 갤럭시나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네. 시장성은 좀 다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B2B 그러니까 기업용 네. 시장과 B2C 일반 소비장 시장을 보면 네. 우리 눈에는 B2C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B2B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뒤에 깔리면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가령 그 금융기관에서 그 고객 응대를 하는데 네. 그 비싼 거 갖다 쓰다가 API 불러와서 사용료면 쓰고 있다가 엔지니어 한 명 채용해서 야 R1 베이스로 우리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해서 만들어 봤더니 오 성능이 뭐 좋아요. 아, 그 전에 엔지니어 뭐 50명씩 뽑고 100명씩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괜찮은데요? 구분 잘 못하겠어요. 그럼 그거 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그 엔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나는 모르고 그리고 네. 또 그 AI를 쓰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썼던 많은 회사들이 R1 오픈소스 갖고 와서 사후 학습을 뭐 파인 튜닝을 좀 해서 우리도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도 엄청나게 깔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이상하게 서비스가 좋아졌어?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겠죠. 하지만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기술력은 정말 그리고 사실은 이 딥시크 같은 이런 모델들이 중국에서 수도 없이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몇백 개 있다고 봐요. 하지만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미국하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아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AI 생태계는 작다 아니면 상당히 따라잡았다. 지금 그 양원평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한 세대 정도 뒤져 있다. 한 세대가 이제 보통 7에서 10개월입니다. 네. 아까 5원 정도. 네, 7에서 10개월이면 새로운 모델 내놓고 새로운 모델 내놓고 하니까 여기서 한 세대라고 하면 네. 그 정도를 이제 한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세대 정도 뒤져 있다라고 양원평도 얘기를 하고 엔트로픽의 CEO도 지금 나온 거는 우리 모델보다 7에서 10개월 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청난 혁신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정말로 스마트한 최적화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맞고요. 그리고 생태계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는 한 곳뿐이잖아요. 네. 왜 한 곳뿐일까? 물론 한국에도 밸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밸리가 계곡이잖아요. 평평한 데다가 건물 지어놓고 전부 밸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판교도 있고 우리. 예, 온갖 평평한 데다 다 밸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짝퉁으로 따지면 말도 못하지만 진짜 실리콘밸리는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가 왜 그러냐? 거기는 개발자들 미덕,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자유롭게 모이는 행사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있습니다. 그냥 회사가 달라도 돼요. 네. 내가 이번에 그 AI 쪽에 이런 오픈 소스가 나와서 써보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써본 사람들 오늘 저녁에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게 미덕 게시판에 밑도 끝 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그거 쓰고 있는 개발자, 트위터에서 그거 쓰고 있는 개발자, 구글에서 그거 쓰고 있는 개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회사와 관계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술 교류를 엄청 하고요. 오픈 소스를 엄청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뉴런의 자유결합 같은 말도 안 되는 창발적인 조합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중국의 항저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읽으면 네. 네. 그 량원팽이 이제 지난 설에 여기 이 회사 이 항저우에 있죠? 항저우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윤치마을의 야식 가판대에서 저는 도로변에 길가에 앉아서 유트리테크 이게 로봇 회사입니다. 리드 개발자와 함께 바베큐를 먹으면서 그들의 사족 로봇 그러니까 네 발 달린 로봇 개 같은 거죠. 네.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리드 개발자인 한이 합류했습니다. 구운 가지가 이 구운 가지 맞아요. 네, 네. 양꼬치의 구운 가지. 네. 구운 가지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냅킨에다가 이질적인 아마 하이브리드 말한 것 같은데 네. 이질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구현된 지능은 아마도 시후 호수의 아침 안개 속에서 현실 세계로 비틀거리며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 진정한 국가 자부심은 어떤 웅장한 서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 음식 가판대의 연기 나는 공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코드를 벽돌로, 알고리즘을 강철로 사용하여 미래로 가는 다리를 쌓아 올리는 고집센 바보들입니다. 뭐 시 같지 않아요? 우리가 네. 창업 생태계에서 이런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지금 저는 무슨 생각 났냐면 네, 우리가 물론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겠지만 중국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이런 모델을 내놨다 그래서 그 네이버 댓글에 걸리는 건 뭐 시진핑 욕해봐 네, 뭐 이런 정말 일차원적인 일차원적인, 폄훼나 예, 뭐 비난 혐오 이들의 기술력을 이해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니까요. 또 배울 건 배우고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새롭게 알았지만 그런데 이런 기술을 만든 앞서가는 중국의 기술력을 가진 그 테크니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네, 우리가 알기는 그냥 어제 상하이에서 정말 이거 상장하고 떼돈 벌고 천문학적인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네, 그들이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나 생태계를 위해서 예. 기술 개발을 하는 예. 물론 그 친구들도 돈 버는 거 중요하게 여기겠죠. 예. 네.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하는 아, 친구들이니까. 중국이 상업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장사는 뭐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오죽하면 새 인사가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냅킨에 네. 래퍼곡선 냅킨에 쓰는 거 아닌가? 네, 냅킨에 양꼬치 먹으면서 중국 애들이 지금 이렇게 그 밤새워서 네. 이야기하면서 그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딴 회사인데 서로 로봇 회사에 그러니까요. 그 사족 로봇을 위한 그 AI를 셋이 앉아가지고 새벽에 올 때까지 네. 그 시우 호수의 그 안개 속에서 구운 가지 나오기 전에. 구운 가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그리고 있었다. 네. 그게 밤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생태계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큰 장면, 뭐 AI뿐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이제 코까지는 아니어도 목까지 차올라서 네. GDP도 한 65% 정도는 네, 올라온 것 네, 같고 네. 와서 이제 거대한 어떤 뭐 공급망도 재편을 하고 쉽게 말해서 중국을 따돌리려는 수많은 정책들이 이제 지난 정부부터 나오고 있는데 AI만 봐도 이미 문 닫아도 알 건 다 알아버린 수준이 된 거 아닌가.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진영을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저 기술이 너무 센데 하고 벽을 치고 있는데 이미 너무 올라와 버린 거 아닌가. 스스로 네. 잘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닌가. 거기다가 저는 미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실수를 지금 막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기술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버렸어요. 네. 어젠가 그제 발표했거든요. 네. 말도 못해 깎아버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생각인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과학자들이 해외의 연구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그 중에 굉장히 높은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생태계랑 관계가 있는데요. 왜 막스 플랑크 연구소,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프로젝트는 모릅니다. 우리는 과학자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펀딩을 과학자한테 합니다. 돈을 과학자를 줘요. 제가 이런 걸 개발하겠으니까 연구비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연구할 주제를 공무원이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끼리 간에는 지금 어떤 주제가 연구가 돼야 되고 네. 우리 과학자들 중에 누가 훌륭한 과학자인지 다 알아요, 서로. 프로야구 선수들끼리 누가 제일 좋은 투수냐면 다 알잖아요. 네. 서로 과학자들끼리 알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요. 네. 이 세 개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천국이 되고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생태계, 연구 생태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아랍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 1위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독일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쪽에 진짜 동남아의 인재들.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데지 프로젝트 가지고 단기 과제에다가 돈 줬다 뺐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와서 당신이 훌륭하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아주 긴 호흡으로 펀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게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좋은 한 언제까지고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시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생태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논의를 시진핑 욕해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 가지고 와서 쓰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그런 큰 AI를 만들어야 돼.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는 거야. 우리는 하면 안 돼. 그 얘기가 딱 이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중국 기자가 뭐라고 묻냐면 아까 왜 돈 안 벌고 왜 연구 탐색기를 택했냐 하니까 야 우리가 맨 앞에 가야지 언제까지 뒤에 따라갈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안 하잖아.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는 물음을 정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왜 메타 페이스북 회사 이름은 메타인데 거기서 라마라는 어마어마한 오픈소스 내놨잖아요. 얘도 이제 오픈 바이너리 모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 공개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응용 제품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AI 회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라마 갖고 와서 응용 제품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도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물어요. 이 기자가 너 왜 라마 택하지 않았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라마평이 라마는 훈련 효율성과 추론 비용 면에서 최고 수준과는 두세 대 격차가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국내 최고 수준도 해외 최고 수준에 비하면은 한 세대 격차가 있어. 그래서 우리 라마 안 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도전 정신 면에서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V3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게 있어서 R1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과 우리의 개발자 수준으로 못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없는 것은 생태계가 없고 창업 정신, 벤처 정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회 전체, 국가의 전략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없어요. 젊은 칼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반도체를 하던 뭐 배터리를 하던 젊은 학생들이 그 집 아들 어디 다니는데 그 친구 배터리 공부해. 정부가 지원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자랑스러워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랑스러운 게 어디 의대 갔더라. 네. 여기 보면 중대 의대 다니다가 재수해서 연대 의대 갔대.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량원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시종일관 열정과 호기심이다. 그리고 왜 최고의 인재가 우리한테 오냐? 최고의 인재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런 최고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하드코어적인 파격적인 혁신이 너무 적어서 이런 최고의 인재들이 식별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인재들을 식별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때 최고의 인재들이 빛나는데 그런 공을 안 준 거죠. 우리는 또 그런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5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과제는 전부 다 공무원이 정해서 주고 해마다 쪼고 리포트를 공무원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세계 최고의 어려운 과제일 리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조간신문에서 본 주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호흡은 짧아요. 해마다
행정 서류를 말도 못하게 내서 정부 과제를 3년 하고 나면 박사가 되긴 되는데 행정 문서 작성하는 박사가 된다고 얘기해요. 네. 내가 네. 행정 문서는 정말 세계 제일 잘 쓴다 이런 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 짧은 호흡에 지쳐서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독일은 그 긴 호흡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니까 세계 최고 인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꺼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펑이가 딥시크를 하면서 우리는 돈 못 버는 회사야, 돈 벌 계획이 없어 이런데도 중국 최고 인재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나는 정말 세계 최고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정과 호기심에 넘치니까. 그리고 그게 드디어 식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최고 인재였구나 하고 식별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왜 그 로프리라는 여자 연구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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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샤오미의 회장이 20억 줄 테니까 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았으면 샤오미의 회장이 이 친구한테 20억을 왜 오퍼를 하겠어요? 이 친구 어디 가서 의대 의사를 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최고 인재라는 걸 알 방법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주신 자료에 저희 모든 직원에게는 GPU와 인력 배치에 상한이 없다. 네.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 승인 없이 언제든지 훈련에 필요한 GPU를 쓸 수 있다. 동시에 저희는 직급과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직급도 없고 부서도 없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실리콘밸리 방식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네. 회사에서 개발자한테 일을 안 줍니다. 네가 일을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풀어야 될 일이 뭐냐? 혹은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는 회사라는 비전은 공유를 해요. 예를 들면 양원평 같은 우리는 AGI 만들 거야. 네. 비전이 있죠. 그러니까 딴 일 하면 안 돼. AGI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AI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비전이야. 그럼 그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회사 게시판에 나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라고 올려요. 왜 풀어야 되냐 하면 이런 거야. 나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이렇게 해서 풀 거야. 라고 연구 계획서를 올려요. 네. 그럼 회사 안에 동료 개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게시판을 계속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지원을 해요. 나 이거 같이 풀 거야. 그럼 이 친구가 면접을 보겠죠. 이 녀석이 풀만한 애인가? 네. 네. 회사한테 면접 봅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런 거 풀 거예요 하고 회사에 연구 계획서 올리고 네. 그냥 GPU 활동 받아서 돌리면 돼요. 근데 이러려면 GPU가 많아야 되죠. 우리는 못해요. 보안 문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는 왜 이걸 못 만드나 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죠. 네, 10분 네. 정도 남았는데 네. 중국 정보 빼간다. 예. 저 제목도 뭐 저는 중국이 심은 트로이 목마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 요즘 뭐 챗 GPT나 이런 거 다 공기업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어차피 다 막아놨잖아요. 혹시라도 정보 그게 유출될까 봐. 아주 그 뭐랄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가까운 네. 제목인데 실제로 클라우드로 쓰는 서비스로 나오는 모든 AI는 우리가 올린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 회사의 우리가 기밀에 올린 관한 거, 데이터라는 게 프롬프트를 말씀하시는 프롬프트, 거예요? 프롬프트. 네, 네. 근데 프롬프트가 요새는 첨부 파일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엑셀 시트를 분석해줘. 네. 뭐 이런 것. 아니면 이 그래프를 이 엑셀 시트를 그래프로 그려줘. 날아가지 않고 어쨌든 다 저장한다. 다 이거죠? 저장합니다. 네. 다 저장해요. 네. 그리고 AI의 특징이 한 번 본 거는 못 잊어먹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하고 훈련하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오면 싹 먹어버리겠죠. 어쨌든. 먹어버리죠. 네. 그리고 그래서 미국 거든 뭐 프랑스 거든 독일 거든 중국 거든 회사 기밀을 거기 올리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중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우리 서버에 놓고 데이터가 밖으로 안 쏟아나가게 안 빠져나가게 하고 쓰면 괜찮죠. 근데 예를 들어 무슨 LG전자의 하다못해 젊은 직원이라도 회사에 무슨 대단한 정보가 있는 아니면 대단한까 사소한 정보가 있는 걸 설마 그걸 페이퍼워크 하려고 그걸 올리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nobody knows. 아무도 뭐, 모르죠. 네. 그 왜 챗GPT 초창기에 네. 삼성전자에서 회사 비밀을 챗GPT에 올렸다가 난리가 났었다는 기사 난 적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게 중국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 딥시크라는 이 모델만 그런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딥시크 약관을 보면 네.
그 미국 거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국 약관에는 너희들이 입력한 어떤 데이터도 우리 학습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게 약관에 들어 있어요. 네. 근데 딥시크 약관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챗 GPT라 그러면 당신이 올린 그 정보를 우리는 쓰지 않는다. 그럼 걔들은 왜 먹어요? 안 쓸 거면? 아,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안 쓸 건데 왜 저장하니? 네. 근데 저장을 그러니까 왜 해요. 우리가 구글링 해도 예. 구글링 하는 것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카카오도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 택시만 이용해도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잖아요. 저런 건 있어요. 그 보안 목적으로 네. 혹은 사업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저장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랑 대화를 했는데 이런 그 공격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하더라라고 네. 누가 수를 해요? 그럼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저항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서비스가 말한 건 정확히 이건데 당신이 말한 거는 틀린다. 네. 라고 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도 일정 기간 저장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랄까 그 해킹에 취약해서 네. 튀어나가서 엉뚱한 문답을 주고받았을 때도 나중에라도 그게 있어야 네. 확인해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답 과정 전체를 저장하는 거는 필요가 하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면서 오늘 마지막 질문. 우리는 왜 못 만들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LG그룹이나 네이버가 투자할 돈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조 단위로 GPU를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용기를 못 냈다. 이게 이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경쟁력을 끔찍하게 위협하게 될지를 모르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실제로도 회사의 투자 규모 사이즈가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네. 예를 들어서 챗GPT부터 시작해서 버전업이 챗GPT, GPT-4, GPT-4 터보, 네. GPT-4 옴니 이렇게 왔잖아요. 네. 한 번 버전업 할 때마다 9천억 정도씩 썼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버전업 했으면 3조 6천억, 4조쯤 되잖아요. 근데 저 딥시크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는 거. 훨씬 적게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적게 그러려면 혁신이 있어야 하는 거군요. 적게 혁신하려면 또 들었다고 투자를 해야 한 되는 게 거고. 후발 추격자 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네. 보여준 많은 방법들을 최고만 뽑아서 써서 아낀 것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 나온 지 2년 좀 넘었잖아요. 네. 지금 챗GPT 성능의 AI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1000분의 1입니다. 그런 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개발비 내면서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성해야 될 점은 이 딥시크 같은 엔지니어링 그 최적화를 하지 못했다. 네. 그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그럼 뭘 했냐?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GPU 팜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세금을 들여서. 그 몇만 명의 과학자가 1000시간씩 무료로 돌릴 수 있게 GPU 팜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미국같이 압도적으로 앞선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공공 GPU 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네. 과학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나라에서 한 게 너무 없죠. 우리 뭐 그냥 R&D 추경하면 예산을 AI 13, 추경 좀 하자. 근데 이미 늦었죠. 이미 13% 예산을 깎아버렸잖아. 네.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완전히 호송세월하고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올해 겨우 복구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작년에 깎은 거 회복한 수준이에요. 우리 AI 추경한다고 당장에 뭐 늦었더라도 뭐 어느 분야에 좀 사실은 AI에 우리가 투자하자, 개발하자 하는 게 AI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 반도체만 해도 얼마나 AP 시장도 있고 메모리 시장도 있고 HBM도 있고 우리는 어디다가 일단 좀 제 생각에는 네. 최소한 GPU를 사야 된다. 네. 지금 딥시크가 갖고 있는 GPU 숫자가 공공이익을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공공이익 좀 있는 빌려주자. 그 A100 이상의 GPU가 5만 장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네. 뭐
대부분이 아마 H800급 이상 될 거예요. 알리바바보다 적네요. 아까 10만 장이라고 하는. 알리바바는 훨씬 크죠. 알리바바 훨씬 큰 회사예요. 둘 다 항저우에 있는데. 네. 근데 그 딥시크 혼자 갖고 있는 GPU 양이 우리나라 전체에 들어와 있는 GPU 양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몇만 장 수준의 뭐 H200을 사야 된다 세금으로. 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네. 어떻게든 생태계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나눠주고 너 마음대로 쓰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우리가 연구 조건,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수준의 어떤 개발자, 연구자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량원평 같은 친구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최고 수준의 이과 인재들이 의사가 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쪽으로 기꺼이 와서 정말 연구와 창조의 즐거움, 혁신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줄 거냐. 네. 이렇게 고민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최고의 인재들은 그냥 의사하러 갈 거고요. 여기 왔던 인재들은 이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과제를 정하고 막 매달 무슨 리포트를 내라 그러고 1년마다 쪼고 갑자기 2년째 들어와서 3년 계약했는데 2년째 미안하다 예산 없었다고 계약 파기하자 그러고 논문 박살나고 그래서 중국 가고 미국 가고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나는 챗 GPT도 필요도 없고 사실 뭐 해봤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에게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AI 시대가 온다 해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리포트를 봐도 모든 직업의 60% 이상이 AI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걸 못 느끼고 있거나 게을러서 안 보려고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AI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뺏긴 다음이 될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질문 그외 박태웅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